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제가 일이 바빠가지고 특별한 주제를 하지는 못할 것 같고, 일반적인 내검하고 지난번에 설치했던 작은 벌집 딱정벌레 트랩에 얼마나 잡혔는지랑 꿀벌응이 감염이 얼마나 심한지 보는 과정에서 이제 꿀벌응이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 벌통이 이제 거의 죽어가던 벌통이고요. 살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뭐 좀 잡혔는지는 한번 봅시다. 트랩에 좀 잡히긴 했는데 있는 거에 비해서 너무 적네요. 지금 잡힌 게 4마리. 네, 이번에는 꿀벌응애를 잡아 보겠습니다. 꿀벌응애가 얼마나 감염되어 있는지 보는 방법으로 흔히들 슈가 파우더 방법을 많이 쓰시는데요. 네, 꿀벌응애 실험을 위해서 잡을 때도 똑같이 슈가 파우더를 이용해서 잡을 생각입니다. 지난번 꿀벌응애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슈가 파우더 같이 고운 입자가 꿀벌응애한테 묻게 되면 얘네 발에 접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꿀벌에서 떨어지게 됐거든요. 그거를 이용해서 잡는 방법으로 이런 이제 통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메쉬 망이 있는데 꿀벌은 통과할 수 없는데 이제 발화 응애는 통과가 가능한 정도의 사이즈예요. 한 2.7mm 정도 되는 구멍이고, 그래서 이 통 안에 벌들을 집어넣고 뚜껑을 닫은 후에 슈가 파우더를 막 뿌리고 이제 흔들어 다음에 이거를 뚜껑을 꽉 닫고 이제 톡톡톡톡 털어주면 이제 꿀벌응애가 붙어있던 게 떨어지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꿀벌 100마리를 넣었을 때 2~3마리 정도가 나오는 양이면 방제를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다들 교육을 하는데, 사실 양봉하시는 분들이면 뭐 꼭 이렇게 확인 안 해도 보통 등에 이제 꿀벌 가슴에 1~2마리씩 붙어 있는 게 보이면 바로 방제를 많이 시작하시잖아요. 저도 굳이 그렇게 해서 밀도를 재야 되나? 네, 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어차피 꿀벌응애가 안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만 보여도 바로 방제를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대신에 약재 내성이 생기지 않게 어떤 약재를 이제 쓰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거에 관해서는 다음에 따로 한번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벌 소비 안에 있는 벌을 이렇게 뭐 긁어서 집어넣어도 되는데, 저는 많은 수의 꿀벌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벌들을 이제 저 플라스틱 통에다가 털어서 그거를 옮겨 담을 예정입니다. 실제 양봉을 하는 데 있어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제 꿀벌 응애들이 선호하는 벌들이 다 따로 있어요. 꿀벌 번데기 중에서는 당연히 숯벌 번데기를 엄청 선호해서,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얘네가 크기도 크고 이제 성장 시기도 길어서 그 안에서 많이 번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꿀벌 응애가 선호를 하고요. 그리고 꿀벌 성충 중에서는 이제 내역봉과 외역봉으로 구분되잖아요. 바깥에서 일을 하는 이제 뭐 꿀이나 물, 꽃가루 등을 물어오는 외역봉과 집안일을 하는, 집을 청소하고 뭐 집을 만들고 애벌레를 키우는 내역봉으로 구분되는데, 그 중에서 내역봉을 훨씬 더 선호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왜냐면 외역봉은 이제 밖에 나가서 꿀 따고 하기 때문에 그 애벌레들이랑 별로 접촉될 일이 없는 반면, 내역봉은 계속 먹이를 주고 그리고 번데기가 될 때쯤엔 뚜껑을 덮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번데기랑 애벌레 및 번데기랑 접촉이 되잖아요. 그래서 꿀벌응애가 내역봉에 있으면 그 번데기 방에 들어가기 쉬워지기 때문에 주로 내역봉의 등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벌을 이렇게 털고, 벌을 털었을 때 지금 빠르게 날아가는 애들은 주로 외역봉이거든요. 그래서 쟤는 어차피 꿀벌 응애가 거의 안 붙어 있기 때문에 날아가도 상관없고, 지금 여기서
가슴에 있는 털이 뽀송뽀송한 애들이 어린 일벌들인데 걔네를 위주로 이제 모아 보겠습니다. 턴 벌들을 이렇게 모아줘서 통 안에 잘 넣고 뚜껑을 닫으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꿀벌응의 밀도를 정확하게 알고 싶다 할 때는 꿀벌 숫자를 세야 되잖아요. 그때 일일이 세는 건 무리가 있으니까 꿀벌이 보통 한 마리에 100mg 정도거든요. 얘네 저 통에 꿀벌을 넣기 전 무게를 재고 그 다음에 저 꿀벌을 넣고 난 후에 무게를 재서 그게 예를 들어서 100g이 나왔다. 그러면 그 안에는 1000마리의 꿀벌이 들어있는 거고 10g이면 이제 100마리가 되는 셈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꿀벌의 양을 잴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슈가 파우더로 하는 게 지속적으로 하면 얘네한테도 무리가 갈 수 있긴 하거든요. 꿀벌들도 슈가 파우더가 아무리 설탕이라도 얘네도 끈적한 게 묻었을 때 그거를 털어내는 게 쉽지 않고, 그리고 슈가 파우더가 이제 눅눅해지지 말라고 그 안에 녹말을 일부분 넣는데 그 녹말은 얘네가 분해할 수 없어서 청소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기도 해요. 그래도 뭐 사실 몇 번 하는 거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여왕만 없다면, 근데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곳은 이제 비포장 양봉장에서 이제 특히 개미가 많은 경우, 그때는 이제 벌통 안에 슈가 파우더가 남아있게 되면 개미가 꼬여가지고 이제 벌통에 피해가 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점만 주의해 주시면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치는 거는 무리가 안 되고요. 그러면 일단 꿀벌들이 더 스트레스 받기 전에 실내로 들어가서 슈가 파우더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꿀벌응애가 많은데도 방제를 하지 않는 거는 제가 꿀벌 실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두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날아갔던 꿀벌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네, 벌집에 들어가고 있고요. 네, 안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네, 실내로 들어왔고요. 이제 슈가 파우더는 일반적으로 제빵에 쓰이는 네, 슈가 파우더고요. 슈가 파우더를 최대한 곱게 네, 가루를 낸 후에 꿀벌들한테 한 줌 정도씩 뿌려주면 돼요. 꿀벌들이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통 안에 넣어서 하면 스트레스를 꽤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끝내주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자기들끼리 열을 너무 많이 내다가 스스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안에 보시면 네, 아주 골고루 잘 묻은 게 보이고요. 네, 하고 이제 이 체에다가 슈가 파우더를 한번 쳐서 꿀벌응애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와, 지금 이 까만 게 다 꿀벌응애거든요. 엄청 많습니다, 진짜. 제 실험에는 좋지만 꿀벌들은 진짜 죽을 맛일 겁니다, 지금. 더 이상 털면 꿀벌들이 죽을 것 같아서 이제 다시 꿀벌들을 넣으러 갔다 오겠습니다.
이거 하고 나면 진짜 온몸이 끈적거려요. 지금 화면에는 슈가 파우더가 안 묻었으려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풀어주고 양봉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이동 양봉하거나 할 때 꿀이 가끔 터져서 꿀벌들이 쪄 죽는 현상을 겪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얘네가 끈적거리는 게 묻거나 하면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열을 내다가 죽어버리는, 거의 익어서 죽어버리는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슈가 파우더 방식도 마찬가지로 이 아까 그 작은 통 안에서 너무 오래 있으면 이제 익어서 죽는 애들이 발생하니까, 뭐 사실 100마리 정도씩 하는 거야 괜찮은데 저처럼 많이 하게 되는 경우 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네, 실내로 들어왔고 아까 그 발화 잡은 거를 물에다가 한번 잘 씻어 주겠습니다. 제가 실험하는데 100마리 넘게 필요해 하는데 지금 100마리는 충분히 될 것 같아요. 네, 깨끗이 씻어줬고요. 보이시나요? 한번 몇 마리 있나 대충 세보겠습니다. 옮기면서.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일 주로 한 거는 이제 꿀벌의 농약에 의한 피해였지만, 그거 말고도 꿀벌응애가 약재 저항성이 얼마나 생겼는지, 어떤 약재를 쳐야 잘 죽는지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3년간 거의 100여 농가를 다니면서 꿀벌응애를 채집했었는데, 지금 구독하신 분이나 아니면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제가 한 번쯤은 간 양봉 농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갈 때마다 다들 협조를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고, 제가 한국 돌아가게 돼서 다시 그런 연구를 수행한다면 좀 더 실용적인 연구도 많이 하고, 그리고 네, 협조도 좀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꿀벌응애를 한 300마리 정도 잡았고, 탈출한 애가 있네요. 그리고 먹이로 쓸 꿀벌 번데기 저 지금 한 100마리 좀 넘게 이제 꺼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이제 꿀벌 응애 가지고 실험하는 거를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